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주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말 기분 좋은 하루였죠. 이게 8%가 넘게 지금 장후까지 하면은 한 8.5% 좀 안되게 엄청나게 올랐죠. 참고로 시가총액이 1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기업입니다. 이렇게까지 뻥뻥 뛰다니. 주식이 항상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면 제가 이걸 결국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옵니다. 당연히 오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봐야겠죠. 사실 그래서 제가 어제 벌금 내는 얘기를 그래서 조금 한 거거든요. 이게 클 거라고. 그런데 참 이런 거 보면은 좀 이성적으로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주린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테슬라가 이제 또 스탁 스플릿, 그러니까 주식 분할이죠. 제가 이런 거에 크게 이제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저는 이제 논문이라든지 앞뒤 맞는 이야기를 참 좋아하죠. 이게 좀 뭔가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그냥 사실 이건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죠. 그냥 주식을 분할하는 건데, 물론 한 주당 가격이 이제 싸지면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1 트릴리언 달러가 넘는 이 큰 회사의 주식이 이렇게 팡팡팡팡 뛴다라는 게 이거보다는 어제의 이유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랑 또 동조하는 언론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메인으로 다뤄지는 거는 주식을 분할한다.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또 영향력이 저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이상하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항상 분할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이 많이 오르더라는 거죠. 기업 가치가 변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분할을 하는 거지 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또 하긴 그런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약간의 그래도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이게 정말 큰 소식이고요. 계속 저는 그러면은 이제 보유 주식이, 저도 그렇고 보유하신 분들 주식 보유수가 계속 늘겠죠. 근데 참 신기하다. 왜냐하면 요즘은 브로키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권 뭐 이렇게 해주는, 하여튼 영어로는 브로키지인데, 브로키지마다 프랙셔널로 살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보완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한적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지만 엄청난 상승을 이뤘다. 그리고 마이너리티 리포트로는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강력히 지금 환경 규제, 연비 규제가 일어날 건데, 그거의 가장 큰 수혜는 당연히 테슬라입니다. 다시 이제 테슬라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적든 크든 지금 발생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식 분할이 더 큰 것 같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야겠죠. 지금 모델 Y가 텍사스 공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빈 넘버가 계속 발행되고 있고, 어스틴 공장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이제 4월 7일 날 오픈식을 하지만 차는 이미 계속 드론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런 악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셔서, 지금 상하이 공장이 이 코비드, 오미크론이죠, 이제 그런 여파로 지금 이제 셧다운,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특히 상하이나 이제 몇몇 공장들이 있죠. 그 다 이제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 셧다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될 거냐? 영향력이 저는 거의 없다고 지금으로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는 너무 변화무쌍하고요. 전문가들도 지금 주식 상황을 이렇게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원자재 한 치 앞을 못 보고 금리 인상에, 근데 주식은 지금 유독 테슬라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복구를 다 했는데, 테크주 중에서. 근데 다른 주식들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물론 전기차 중에서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좋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이렇게 빨리 반등할 거라고 누구도 예측을 못했죠. 테슬라는 더합니다. 이 기술 혁신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 계속 제가 확장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죠. 그리고 상하이 공장은 테슬라가 갖고 있는 공장 중에서 스테빌라이즈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거 생산량을 올리는데 가장 빨리 이룩한 공장입니다. 이게 한 달 정도 쉬었다. 그럼 타격 진짜 크죠. 진짜 큰데 4일? 애매합니다. 한 일주일 쉬면 티가 나긴 하겠네요.
근데 요 정도는 충분히 확장되는 공장에서든지 지금 테슬라가 뭐 온갖 군데 지금 공장 다 돌리고 있죠. 지금 변수가 어스틴 공장과 베를린 공장을 얼만큼 빨리 램프업하냐도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재 배터리가 이게 다 수급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인 거로는 지금 상하이 공장 확장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거를 만회하고도, 그리고 기존의 상하이 공장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확장한 거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더 뽑아낸다 그러면 배터리가 더해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더 크지, 며칠 쉰 거로는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FSD 베타를 얘기하기 전에 일론 머스크가 코비드에 다시 걸렸다고 합니다. 야, 이건 진짜 걸려도 또 걸릴 수가 있군요. 물론 이제 일론 머스크 트윗을 보면요, 별 아무 이상 없이,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바이러스의 변이가 참 빠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큰 증상이 없이 넘어가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취미를 좀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나이가 있으셔도 게임을 한다. 자기는 이제 칠링 할 때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게 이제 자기한테 어떤 명상이나 요가 같은 거라는 거죠. 저도 다시 게임을 모델 S 안에서 해볼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더 좋은 이제 게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한번 저도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이렇게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 예. 일론 머스크도 게임을 굉장히 잘 즐기고 있고요. 아마 코비드 때문에 무증상으로 넘어가긴 했지만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FSD 베타 뿌려지는 거, 그러게요. 캐나다에도 뿌려지고 있는데 저는 아직 업데이트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 해줄지. 하지만 지금으로도 굉장히 편하게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기대된다고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죠. 계속 확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좀 보수적인 것 같다. 그리고 답글에는 99점인 사람들은 캐나다에 지금 다 뿌린다고 하는데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금방 다 뿌린다고 했지만 뿌리긴 뿌렸죠. 근데 아직 좀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인플로이로 추정되는 사람들만 좀 받았다. 그리고 FSD 베타를 얘기하니까요, 이게 조금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안드레아 카파시가 사바티컬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로 치면은 일단 이거 안식년이죠. 이게 유태인, 이게 히브루 유태인들도 이 말을 압니다. 이게 유태인들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라서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 물론 안드레아는 사실 트윗에서 자기는 좀 쉬었다가 이제 몇 개월 쉰다고 일론 머스크도 밝혔고 몇 개월 쉬었다가 돌아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있다. 나는 진짜 잘 지내고 있고 잘 쉬고 있지만 벌써 도조나 이런 GPU 그리고 로봇들이 그립다 라고 표현할 정도긴 한데, 그래서 분위기는 되게 좋고 떠날 것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사람들이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요. 그리고 저는 이 기사에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게, 미국에서 어떤 이렇게 서바이브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좀 걱정하는 듯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노조에 관한 이야기도 댓글도 잘 봤는데요. 제가 그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정을 제가 잘은 모르죠. 근데 단지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노조나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정말 좀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자른다는 기준으로만 보면은 여기가 사람 자르기가 더 쉽습니다. 미국이. 항상 그런 계약서를 잘 보시면 회사나 이런 데 보면 회사가 아무 이유 없이 널 자를 수도 있고 너도 아무 이유 없이 떠날 수 있다라는 at will, 그 참 무서운 게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이 그런 게 잘 없죠. 이제 교수나 학계 정도나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이런 조항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최상의 퍼포먼스, 물론 그만큼 연봉도 많이 세죠. 그래서 제가 현대기아차의 그런 것들이 이런 인재들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임금 차이가 크고 어디든지 전 세계든지 뛰어나면은 결국 태핑돼서 결국 이쪽으로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게 항상 그런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드레아 카파시 AI 이제 총괄, 물론 오토파일럿 총괄은 아닙니다. 테슬라의 AI 팀이긴 한데 테슬라에 워낙 뛰어난 사람들도 많지만 이런 사람들도 쉬기 위해서 몇 개월 떠나긴 하는데 항상 떠나고 났다가 이게 선례가 있습니다. 원래 얘기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선례가 다른 임원들이 이걸 한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회사를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전에도 얘기했죠. 그게 테슬라가 그게 일하는 환경이 엄청, 물론 미국 전체가 대부분 이렇게 앞서가는 기업들의 문화가 좀 갈려나가는 문화들이 있는데, 물론 돈을 많이 번다고 하지만 또 그거 항상 그런 압박감 많이 주는 만큼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 압박감이 이게 남리 같지는 않아서 저도 이 기사에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물론 여러 트윗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선례가 뻔히 있기 때문에 다 일론 머스크 같진 않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이 진짜 엄청난 리더십과 뛰어난 안목 이런 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천재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CEO랑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가 어찌 보면은 이런 거인의 어깨에 이렇게 같이 가는 거니까 조금 묻어서 가는 거니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일하는 거는 안드레아 카파시 말고도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테드톡이나 다른 임원분들도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었죠.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 미국의 사정이 확실히 미국에서가 노조건 뭔 모르겠는데 아마 자동차 노조는 강하다고 저도 들었지만 이런 테크 쪽에서는 돈도 엄청 잘 주죠. 잘 주는데 항상 회사에서 사람 자르기는 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서, 그리고 항상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유독 이 기사에 제가 눈이 갔던 것 같습니다.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아이폰 SE를 잠깐 얘기할까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이게 아이폰 SE에 대해서 제가 몇몇 이제 유튜브 채널들을 보니까 이거 진짜 이 폼팩터는 아이폰 8? 근데 생긴 거는 뭐 거의 뭐 아이폰 6, 6S 뭐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얼핏 보면은 폼팩터는 아이폰 8이긴 한데요. 정말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이렇게 큰 베젤과 저 홈버튼을 사실 스티브 잡스의 유작이기도 하니까요. 참 너무 우려먹는다. 아무리 그쵸, 지금 갤럭시 최신형 폰보다 지금 아이폰 SE는 아이폰 계열 중 제일 낮은 모델입니다. 제일 낮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갤럭시 최신 폰의 최강폰보다 AP 성능이 훨씬 더 좋죠. 훨씬 더 빠릿빠릿합니다. 근데 그 외에는 화면도 작고 카메라도 하나밖에 없고 배터리도 좀 늘었다 치지만 좀 작고, 여러모로 문제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문제로 이제 지적해서 한국에서 엄청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 흡사 테슬라 같은 모습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갖고 오게 됐습니다. 저는 항상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폰 SE가 잘 안 팔릴 거라고 하는데 잘 안 팔려도 갤럭시 S22보단 잘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에서도 좀 논란이 있긴 있거든요. 차라리 아이폰 미니를 사겠다 그러는데 이거만큼 좋은 업무폰이 없습니다. 이제 큰 회사에 가시거나 좀 몇몇 회사 보면은 요즘은 재택근무도 강화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컨폰을 줍니다, 회사에서. 근데 그런 거에 막 카메라 여러 개 달리고 이런 게 별로겠죠. 이게 그러니까 업무폰으로 딱입니다. 회사에서 사기에.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일은 빨리 해야겠죠. 빠릿빠릿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런 AP 성능이 기본 앱에도, 이게 미국에서도 갤럭시, 제가 이거 지겹도록 얘기했는데 다들 다른 기능으로 그걸 자꾸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클릭했을 때 빨리빨리 안 뜨면은 이게 아이폰을 썼을 땐 바로 뜨거든요. 그거 하다 못 넘어갑니다. 그럼 미국에서 주구장창 제기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터진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다 돌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튼 업무폰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업무폰으로 제격인데다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애플 생태계로 유입되는 거 플러스 업무폰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서플라이 체인 이슈라든지 인플레이션 뭐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좀 프로덕션을 좀 컷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원래 타격이 3천만 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2,500만 대
뭐 거언저리? 참고로 갤럭시 S21이 3천만 대를 못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어떤 폰을 이렇게 아무리 욕을 애플이 그러니까 잘 안 팔릴 것 같은 폰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미 예상 타겟이 3천만 대나? 아무리 못하게 잡아도 2천만 대인데 이 정도 팔 수 있는데 안 만들겠습니까? 만들어야죠. 욕은 많이 먹겠지만 너무 이 폼팩터를 너무 지겹게 우려내서, 그리고 스티브 잡스 유작이라는 점, 그게 너무 우려먹었지만 여전히 욕은 한국에서 특히나, 그래서 제가 좀 트렌드랑 조금씩 벗어난다는 얘기하는데, 욕은 엄청 먹지만 전 세계적으로 자의 몫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